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델에 대한 거를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모델의 해를 어떻게 구하느냐, 손으로 푸는 건 했습니다. 라플라스 변환해서. 이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건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자, x 미분은 ax,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미분이 걸림돌이죠. 컴퓨터는 얘를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미분이 정의가 뭐냐면 시간이 변할 때, 자, 두 값의 차이, 이게 이제 기울기 원래 정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자, 얘가 AXK가 된다. 자, 그래서 위의 식을 다시 쓰면 이와 같이 형태로 쓸 수가, 물론 이제 여기에는 오차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풀면은, 자, 이걸 풀어볼게요. XK는 XK 플러스 1 플러스 델타 T A의 XK 해서, 자, 현재 XK에다가, 자, 시간이 얼만큼 지났을 때 얘가 변한 만큼의 양을 해서 이제 그 다음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X에 내가 제로 상태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1의 값을 넣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리컬시브하게 우리가 해를 찾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컴퓨터가 푸는 방식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근데 2차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얘를 풀어야 되는데, 얘는 2차까지는 물론 이걸 또 한 번 더 적용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오차가 있는데 한 번 더 하면 오차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제대로 된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상태 방정식, 요거를 우리는 상태 방정식 형태로 1차 방정식 n개로 해서 문제를 풉니다. 컴퓨터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푸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x닷은 ax다라는 걸, 지금 있는 코드는 매트랩 코드입니다. 그래서 매트랩을 쓸 수 있는 분은 매트랩을 이용해서 확인을 한 개씩 할 수 있고, 자, 이 코드를 조금씩 고치면 파이썬으로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손으로 풀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의를 해주고, 시간에 대해서 배열 값을 대입하면 x에 대해서 어떤 값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그림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푸는 거는 손으로 푼 겁니다. 컴퓨터는 플랫만 해준 거죠. 배열해서 값을 대입해주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미분 방정식 직접 컴퓨터가 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죠? 복잡한 이런 미분 방정식을 손으로 일일이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과는 이와 같은 걸 얻을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푸는 방법이 매트랩에서는 어떻게 푸느냐면 OD 솔버라는 걸 써요.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면, 자, 여기서 이제 함수를 불러주는데 OD 23 또는 45를 부릅니다. 부를 때 미분 방정식을 해서 불러요. 이 myDIFF라는 거는 정의를 x닷은 AX라는 걸 여기서 정의를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요런 리컬시브하게 이렇게 풀어서 얘를 트레젝터리를 리턴해 줍니다. 자, 물론 얘는 파이썬에서도 OD를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서 여러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우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T-스팬이라는 거는 내가 시뮬레이션을 원하는 시간 구간 0에서 25초, X0는 초기값. 자, 그렇게 하면 얘가 시뮬레이션에서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은 OD 23 또는 45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코드를 직접 구현을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푸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서는 이런 현상들을 가지는 걸 우리가 풀 건데, 자, 먼저 컴퓨터가 풀게 하기 위해서는 상태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1차 미분 방정식 2개로. 그래서 여기에 상태를 x1은
위치 x, x닷을 x2 열어놓고 1차 미분 방식 두 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건 지난 시간 배운 거죠. 넘어가도 되겠나? 예. 자, 그렇게 해놓고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 ODE13 마찬가지 함수를 하는데, 자, 리턴 받는 값이 벡터로 넘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x1 닷은 x2, x2 닷은 이렇게 두 개씩을 쓰고 함수 호출하면 얘는 x1, x2 두 개의 벡터 값으로 우리가 리턴 받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어떻게 컴퓨터가 보는지. 자, 근데 이 안에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지금 아직 몰라요. 얘를 그냥 활용하는 방법만 배웠지. 그러면 여러분들 C를 가지고 이걸 프로그램 짠다. 또는 파이썬을 가지고 짠다 하면 또 이거를 라이브러리를 뭐 임포트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현을 해야 되죠. 일일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를 직접 구현을 해보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가 두 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벡터 중에 두 번째 거 한 개 선택하면 하나만 이제 우리가 출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디스크리트 타임은 자,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오일러 백워드, 하나는 오일러 포워드. 방금 내가 설명했는 거는 오일러 포워드 방식이 되겠죠. x 미분이 x에서 k 플러스 1에서 xk. 자, 물론 두 개 다 자, 파란색이 실제로 변하는 곡선이라 그러면 이 샘플링 타임 두 개 인터벌이 크면 클수록 오차가 커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선형화된 거는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녹색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메리컬하게 찾는 게. 그래서 오일러는 이런 오차가 약간 있습니다. 오일러 포워드 방식은 지금 있는 거. 원리는 설명하기 쉬운데 오차가 있다. 자, 그래서 컴퓨터는 뭘 쓰느냐? 룬지쿠타라는 방법을 씁니다. 룬지쿠타는 자, 여기서 xi에서 xi 플러스 1 인터벌을 우리는 h라 했을 때 이 중간에 2분의 h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2분의 h에서 값을 f에 있으면 x에다가 2분의 h, y에다가 2분의 h만큼 이동하는 두 개의 인터벌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룬지쿠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f의 오퍼레이팅 포인트 xn에 해당되는 부분, yn에 해당되는 부분을 k1, 그 다음에 2분의 1만큼 스텝 맞서 갖는 값을 k2, 그 다음에 두 개 해서 요거 k3, 그 다음에 여기 h만큼 갖는 값을 k4 해서 4개의 점, 결국은 6개의 점입니다. 6개의 점. 6개의 점을 평균을 내서 6분의 h. 그래서 현재 값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훨씬 오차가 적은 값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수치 해석에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f는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x, fx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룬지쿠타 f 함수는 미분 방정식에서 호출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t는 우리가 이 인터벌, 샘플링 타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rk라는 함수로 만들어 놓고, 자, 얘가 호출하는 함수를 미분 방정식 우리가 벡터로 나오는 걸 해놓으면 앞에 있는 ODE45를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해서 파일을 우리가 펑션으로 구현을 할 거고, 파이썬으로도 define해서 정의를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룬지쿠타는 이제 두 개만 쓰는 세컨드 오더, 서드 오더, 펄스 오더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거는 이 펄스 오더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는 K1을 요 K4까지를 해서 나누기 6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원래 매트랩에서 이걸 시뮬레이션 하는 게 리니어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함수가 전부 다 룬지쿠타를 이용해서 솔루션을 찾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함수를 주어진 함수를 쓰지 않고 만들어서 쓴다 그러면 매트랩에서 주는 게 이렇게 코드가. 자, 메인에서 샘플링 타임마다 룬지쿠타를 해서 xk에서 xk 플러스 1을 구하는 게 이제 룬지쿠타 방식이에요. 자, 이 룬지쿠타 대신에 오일러 포워드 메소드를 쓰면 똑같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오차가 있겠죠. 그래서 오차를 비교해보면 룬지쿠타가 훨씬 작은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때 호출하는 게 앞에 있던 게 룬지쿠타 알고리즘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자, 그렇게 해서 얘가 플랜트라는 걸 호출하죠. 호출하면 얘가 이제 미분 방정식 씁니다.
자, x.은 x2, x2.은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 대한 상태 방정식. 만약에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늘려도 되겠죠. 그래서 고차 미분 방정식을 쓸 수 있고, 만약에 여기 x1에 사인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사인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화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주어진 식대로 그대로 여기 쓰면 얘가 알아서 뉴메리컬하게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풀어서 내가 입력을 얼마 주고 현재 상태가 됐다면 그 다음 상태가 리컬시브화해서 x와 트레젝터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매트랩 코드로 된 거고, 자, 얘가 이제 내가 만들었던 이제 파이썬 코드입니다. 그래서 자, 우선 지난 시간에 깔았던 numpy와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두 개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랜트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A, B 매트릭스를 이렇게 디파인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되고, 자, 앞에서 했던 여러분들이 매스 스프링 댐퍼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디파인해서 각각을 해도 됩니다. 지금은 요거를 리마크 이렇게 시켜놨죠. 그 다음에 RK라는 걸, 5라는 걸 함수를 디파인 하겠죠. 그래서 DX를 디파인. 그럼 시뮬레이션 할 때 어떻게 해? 자, 요거는 시뮬레이션 하는 디파인은 변수고. 자, 여기는 앞에서 했던 개인이 앞에서 구해졌죠. 이렇게 이제 개인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X를 해서 곱한 다음에 제어 입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X 현재 값, X0는 얼마예요? 1,0이죠. 1,0을 해서 제어기 한 다음에 next state를 하고 U 값을 이렇게 축적을 하는 거죠. X 값과 U 값.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플롯을 해보면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코드를 한번 코드를 복사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과가 이제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거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K 값을, 댐핑 값을, C 값을 줄여보겠습니다. 자, C 값을 줄이면 어떻게, 5로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 오실레이션 하는 게 조금 보이죠? 여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응답 특성이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댐핑이 완전히 제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오실레이션. 그래서 제어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현상들이 변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파라메타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응답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가 안 되나? 강의 자료 복사가 안 돼? 그냥 저거. 아, 왜? 복사가 이상하게 돼? 네. 자, 천천히 하세요. 내가 기다려 줄 테니까. 내가 소스 코드를 올려주려고 했는데,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강의 자료를 살펴보고. 함수, 플랜트 함수를 한번 바꿔봐. 어떻게 하는지. 위로 올려봐. 네. 자, 플랜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요걸 바꿔서 내 거 있는 것처럼 저렇게 한번 바꿔봐. 아, 네. 오류 떴네? 예. 여기 오류 메시지를 보면 되잖아. 엔터 쳐야 되는데 엔터 안 쳐졌잖아. 여기도. 여기 있잖아, 이게. 에러 메시지. 자, 파이썬이 안 익숙한 학생들은, 오류가 나는 걸, 뭐가 오류가 났는지 그런 것도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뭐가 다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자, 플랜트를 한번 바꿔봐. 위로. 플랜트를 요걸, 요 있는 거, 저기 있는 것처럼 바꿔봐. 아니. 잘, 앞에 가면 봐봐. 잘 안 보이네. 어떻게 바꿨는지. 이건 다 했나? 딴 거 하는 거야? 아니요. 키값 바꾸라고. 전 원래 저기 거 하는데 여기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같이 해, 그러면. 같이. 나왔나? 아니요, 지금 웹프로그램이 설치 안 돼. 설치하고 있어? 잘 안 되는 학생 손 들고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